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하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 20도 안팎으로 선선한 공기가 감돌았는데요. 한낮에는 강한 볕 아래 32도 안팎까지 기온 오르겠습니다. 환절기 크게 벌어지는 기온차에 옷차림 신경 써주시고 늦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는 낮더위가 살짝 주춤하겠지만 비 소식 있는데요. 강원 내륙과 산지에 2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 야외 활동 계획 있으신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생태계 교란종 가시박이 수년째 강원도의 하천과 산야를 뒤덮고 있습니다. 가시박 피해 현황과 대응책 알아보고요. 원주시 가족센터가 세계 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와 만나는 축제 소식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죠. 9월 5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7월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이 한 달 전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와 강원관광재단이 이동통신사 위치 기반 빅데이터를 토대로 관광 동향을 분석한 결과 7월 방문객은 1,537만여 명이었습니다. 이는 6월보다 19%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은 35만여 명으로 5% 늘었습니다. 국적별로는 필리핀과 중국, 베트남 관광객이 강원도를 많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원주시가 농촌진흥청의 치유농업 구축사업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10억 원을 확보해 음식치유 농업사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원주 농업기술센터를 거점으로 음식치유 행사와 건강한 식단 개발을 추진하는데요. 원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서 농가 소득 증대와 음식체험 관광 육성에 나섭니다. 평창군이 2025년 강원 행복 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원 행복 일터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고용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본사나 주사업장이 평창군에 있고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입니다. 선정기업에는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비용의 80% 이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가시박이 빠르게 번지면서 토종 식생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대응책을 세우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생태계 교란종 가시박으로 인한 피해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엄태원 우탄숲 생태봉원 연구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자, 생태계 교란식물로 지정된 가시박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꾸준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죠. 자, 네. 원주의 경우는 야산을 비롯해서 문막 섬강에서 원주천 최상류까지 가시박으로 뒤덮여서 우려가 큰 상황인데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서 가시박이 어떤 식물인지 기본적인 특징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가시박은 원래 북미 동부와 중부가 원산지인 식물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유럽,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 전 세계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고요.
한국에는 1980년대 초쯤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수입된 곡물에 씨앗이 포함돼 들어오면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됐고요. 주로 하천변을 중심으로서 분포했지만은 이제는 점차 확산해서 도시 외곽, 농경지, 산림 가장자리 등으로 엄청난 큰 확산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강이나 낙동강 등 주요 강 유역을 따라서 대규모 군락을 형성하는데요. 이 일년생 덩굴식물입니다. 그래서 줄기가 길게 뻗어서 다른 식물을 감아 올라가는 단풍잎처럼 생긴, 그다음에 열매의 가시를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 가시에 의해서 여러 곳으로 옮겨지는 이러한 형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해하자면 단풍잎처럼 생긴 덩굴 식물인 거고요. 저도 네. 원주 오며 가며 이 덩굴 식물을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가시박의 번식 특성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서 현재 원주를 비롯한 강원 지역의 확산 현황은 어떤 상황인지도 알려주시죠. 지금 강원도하고 경기도가 주요 중점 대상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요. 예. 한 55.6% 정도가 경기와 강원권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습기가 많은 하천변이나 아니면은 경작을 하고 있지 않는 비경작지 등에 집중적으로 분포해가지고요. 이것이 이제 점차 확산돼서 농경지, 심지어는 길가, 또는 작은 야산까지 지금 다양하게 침투돼서 번지고 있는 형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야 뭐 습기가 많은 하천변에 유독 많았다고 볼 수 있었다면 이제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만큼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가시박뿐 아니라 뭐 단풍잎 돼지풀, 환삼덩굴, 털물참새피, 미국 숙부쟁이 등 다양한 생태계 교란종들이 함께 확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떤 식물을 우리가 교란종으로 지정하게 되는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글쎄요. 말 그대로 이 교란종은 현재 있는 우리나라의 토종 생태계에 들어와서 우리 토종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없애고 하는 종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인데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는 기준들은 환경부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외부에서 온 외래종이라고 해서 교란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생태계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사회적으로 피해의 가능성들을 종합해서 평가해가지고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말 그대로 교란시키는 종이어서 이렇게 이유가 있어서 지정을 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전국의 지자체에서 매년 큰 예산을 들여서 가시박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럼 강원도 각 지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안내해 주실까요?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좀 답답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수십억 원씩의 뭐 가시박을 비롯해서 다른 외래 식물들을 제거하는데 상당히 많은 돈들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뭐 원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하고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된 뭐 소규모 지속적 활동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거에는 교란 제거반을 통해서 세계적인 운영도 한때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춘천 같은 경우에는 뭐 뿌리째 제거하는 정밀한 제거 작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강릉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캠페인 기반이 되기는 하지만은 대규모 제거 활동 등 이런 주민 참여도가 높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시박의 제거에 대한 것들은 각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것은 한꺼번에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들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거 작업에 막대한 예산이 드는 건 공통적인 부분인데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건 이게 뭐 명확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 건 아닌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정확한 기준들은 환경부에서 만들어서 그 내용들의 일부는 있지만은 각 지자체별로 예산의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시박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지 궁금한데요. 제거 시기나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은 좀 신중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가시박을 제거할 때는 물리적이나 화학적이나 생물학적 제거 방법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물리적 제거의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요. 예. 씨앗을 맺기 전에 끊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상류로부터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 3년 이상의 꾸준한 제거 작업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시박은 한 해에 뭐 일정한 군락지가 형성된다고 하면은
수만 개, 수십만 개의 씨앗들을 생산해내고요. 이 생산된 씨앗들이 물을 따라서 아니면 야생동물이나 아니면 차량들 사람에 의해서 이동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제거를 해야지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씨앗부터 제거를 해야 하고요. 최소 3년 이상은 꾸준히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춘천은 뿌리째 제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런 네. 방법도 그럼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거하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네. 자라나고 꽃이 피는 시기가 보통 6월에서 9월에 걸쳐서 한 4개월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늦고요. 싹이 나고 어린 상태인 5 내지 6월쯤에 뿌리째 뽑기를 하고 아니면은 그 제거가 어려우면 바닥을 절단해야 합니다. 네. 그다음에 7월 이후에 일부 남아있는 개체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8월 이후에 열매가 보이면 제거 작업이나 파쇄 작업을 오히려 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제거 작업을 하면서 씨앗을 널리 오히려 퍼뜨리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8월 이후에 제거를 할 때는 꼭 송두리째 비닐 봉투에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막힌 마대에 넣어서 얘네들을 반출하고 소각하고 매립하는 작업들이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생명력이 강한 친구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군락을 잃으면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제거 시기가 중요해 보이고요. 자, 가시박 확산과 관련해서 국가 차원의 정책이나 제도적인 대응은 현재 어느 수준까지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법고시 중앙정부 차원의 지정인 관리 체계들도 수립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환경부, 지방환경청이나 지자체 단위별로도 이런 연구 및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응책이 현재의 판단으로서는 상당히 좀 미비하지 않나. 가시박을 불과 원주 섬강 주변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거든요. 이런 20년이 넘은 기간 동안 일부 제거를 한다는 형태만 보였을 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제거를 해가야 되는지 시기별로 그다음에 투입 인력별로 그다음에 서로 지자체 간에 이 지역은 너네가 감당, 이 지역은 누가 감당, 이 지역은 어느 부서에서 감당인데 서로 미루다 보니까 이 제거 시기가 지금 상당히 늦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생태계를 뒤흔드는 교란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 사실 애초에 가시박은 농가에서 오이나 호박과 같은 농작물 재배에 도움을 기대하면서 들여온 외래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가시박을 긍정적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우리 것도 많은데 굳이 외래종을 가져다가 이런 것에 농가 부산물로 쓴다는 것보다는 우리 것에 보다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아내고 우리 것을 보다 개발하는 것이 우리나라 생태계를 보존하고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식재료로도 활용이 된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미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네. 자, 끝으로 생태계 교란종 확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시민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생태계 교란종은요, 확산은 단순히 특정 식물이 번지는 문제를 넘어서요, 우리나라의 토종 생태계와 숲과 하천, 농업,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일상까지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환경 문제임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란종은 토종식물의 생존을 막고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후위기와 맞물려서 그 피해 점점 더 퍼져만 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저것이 그냥 무슨 덩굴이구나 하고 넘어가는 그냥 작은 무관심이 미래 세대에는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교란종의 무심한 유통이나 아니면 재배를 막는 사회적 감시자가 우리 애청자분들이 되어주시는 것들을 부탁드리고요. 우리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토종 생태계, 숲, 하천, 그리고 다가올 기후위기 시대에도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생태계를 지키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오늘 소장님 덕분에 경각심을 갖게 되네요.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엄태원 우탄숲 생태보건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입니다. 원주시가 오는 9월 13일 댄싱 공연장 주차장 일원에서 제3회 세계문화축제를 개최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름만 들어도 흥미로운 세계문화축제가 벌써 3회째를 맞이했다고요? 우선 어떤 축제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세계문화축제는 다양한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원주만의 대표적인 참여형 축제인데요. 원주시 가족센터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축제는 와우 페스티벌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네. 월드 오브 원주의 약자로 세계와 원주가 만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경하는 축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보고 먹고 즐기면서 세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와우 페스티벌의 특징인데요. 이를 통해 원주 시민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회를 얻게 되고 지역사회 속에서 문화 다양성과 사회 통합을 실현하고자 이 축제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전통 공연, 세계 음식 체험, 전통 의상 체험, 세계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작년에 비해 시민 참여형 무대와 체험형 콘텐츠를 더욱 강화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공연 위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시민 동아리 공연과 가족 단위 참여 프로그램이 확대돼서 관람 중심에서 참여 중심으로 한 단계 발전했다고 합니다. 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전통 문화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국가별 체험 부스도 늘어났고요. 세계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도 풍성하게 준비해서 축제의 다양성을 더욱 살렸다고 합니다. 축제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가족센터 유예지 사회복지사에게 들어봤습니다. 세계문화축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 도서관, 소상공인 등 여러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 원주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세계 각국의 부스 운영과 공연을 직접 이끌고 있습니다. 음식 부스는 각국 전통 참가자들이 조리와 운영에 참여하여 현지의 맛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 쌀국수, 중국 양꼬치, 일본 야끼소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단순한 음식 체험을 넘어서 문화 교류의 장으로 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멕시코 등 다양한 국가의 음식과 유럽, 미국 등을 포함한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도 있어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나볼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먼저 오후 12시 50분에 다문화 합주단 공연이 시작되고요. 1시부터는 본격적인 개회식과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후에는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풍선쇼를 비롯해서 다문화 게임으로 꾸며지는 모두의 챌린지, 그리고 저녁 시간대에는 세계 문화 공연이 펼쳐지면서 다양한 나라의 전통 음악과 춤을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냐포라는 서아프리카 타악 그룹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서아프리카의 전통 리듬과 역동적 움직임을 통해서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로 관객과 호흡할 수 있는 무대라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축제의 매력을 더하는 건 체험 프로그램인데요. 현장에 가시면 세계 전통 의상을 직접 입어보고 사진을 남길 수 있고 전통 놀이도 즐길 수 있습니다. 포토존도 운영돼서 친구, 가족들과 특별한 사진을 남기기도 좋고요. 또 부스를 돌면서 미션을 수행하는 스탬프 투어가 마련돼 있어서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재미있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도 풍성한데요.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글로벌 푸드트럭과 세계 먹거리 부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나라의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기회라서 축제의 또 다른 즐거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플리마켓까지 함께 운영되는데요. 지역 셀러들이 준비한 개성 있는 제품과 다양한 글로벌 아이템을 둘러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또 특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축제 개회식에 참여한 분들에게는 러시아 감자 케이크 교환권이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 가족센터 유예지 사회복지사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축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부스를 방문해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세계문화의 체험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다른 문화와의 만남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축제는 단순히 하루 행사에 그치지 않고 원주를 대표하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지역 단체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가족과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콘텐츠를 확대해 시민이 직접 주인이 되는 축제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9월 13일 원주 댄싱 공연장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에 꼭 오셔서 세계 각국의 공연과 음식, 체험을 함께 즐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오시면 더욱더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과 춤, 또 전통 의상과 먹거리까지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원주 세계문화축제. 많은 분들이 원주에서 느껴보시면 좋겠네요. 세계로 여행 떠나는 기분일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한 주간 도내 주요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최두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봅니다. 원주 반출 문화재가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의견이 원주시 의회에서 나왔다고요? 네, 원주시 의회가 원주 반출 문화재 환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주시 의회는 최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손준기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 중인 원주 석탑 및 석조문화재를 원주로 환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가유산청장, 국립중앙박물관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의장에게도 발송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해당 건의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네, 건의문에는 일제강점기 원주 석탑과 불교 문화재 다수가 무단 반출돼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전시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과 문화재는 원래의 맥락에서 보존될 때 가치가 온전히 드러나는 만큼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손준기 시의원은 원주 문화재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정원에 놓여 있는 상황은 문화재의 맥락을 단절시키고 원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되찾는 역사적 쾌거였던 지광국사탑 환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 중인 원주 석탑과 석조 문화재의 환수, 그리고 환수를 위한 조사 연구 및 행정 재정적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 자, 이어서 횡성 소식입니다. 횡성 한우가 이르면 오는 10월에 중동시장 수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할랄 인증을 받은 횡성 한우가 이르면 오는 10월 중동시장 수출길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홍문표 한국동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르면 오는 10월 할랄 인증을 받은 한우의 아랍에미리트 수출길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우의 중동시장 진출은 이번이 처음으로 횡성 지역 한우 농가의 기대감 또한 높은 상황입니다. 국내에는 그동안 중동 지역 국가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은 할랄 도축장이 없어 중동시장에 한우를 수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주식회사 횡성KH가 국내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의 국제 할랄 도축장 인증을 받아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같은 횡성 한우의 수출과 관련해서 횡성 지역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네, 엄경희 횡성 축협조합장은 횡성 한우가 홍콩과 마카오 시장에 늦게 진출했지만 일본 와규를 능가하고 있다면서 횡성 한우는 국내 최고의 품질과 맛을 자랑하고 있어 UAE 등 중동 시장에서도 프리미엄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횡성 축협은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쳐 수출이 이루어지면 중동 소비시장 개척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횡성군도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한 선제적인 기반 구축에 나섰습니다. 횡성군과 횡성KH는 지난 7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횡성 한우 중동 수출 시장 개척 홍보 행사에서 현지 유통기업 등 3개 업체와 수출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8월 두바이 최고급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한우 두바이의 총괄 셰프 김영수 씨를 아랍에미리트 지역 횡성 한우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중동시장 진출을 통해서 횡성 한우가 현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영월군 소식입니다. 영월 지역사회에서 영월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월군 이장연합회는 최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단선 전철인 태백 영동선의 고속화 사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성명서에는 현재 시속 150km로 달리는 ITX 마운보다 상위 기종이
태백 영동선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태백 영동선 고속화는 폐광 지역을 포함한 강원 남부권 전역의 교통망을 강화하고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핵심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월군 이장연합회는 이 같은 주장과 함께 영월역 이용객 증가세 및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태백 영동선의 고속화 사업은 반드시 사업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또 끝으로 평창 소식 들어보죠. 평창관광문화재단이 출범 후 처음으로 비전과 정책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요? 네, 평창관광문화재단이 최근 평창군청 수회의실에서 향후 5년간 비전과 정책 방향을 담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영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는 올해 1월 재단이 출범한 후 비전과 정책 수립을 위해 열린 첫 점검 자리였는데요. 이번 보고회는 재단의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연구 영역의 중간 성과를 점검하고 관계자와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차원에서 열렸습니다. 연구 수행기관인 정책기획연구소가 지역 환경 분석과 전략 과제 도출 등 주요 내용을 발표한 데 이어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한 문화 프로그램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재단은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보완해 연구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최종 보고회를 통해 중장기 발전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네, 지역별 알찬 소식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와 함께했고요. 9월 5일 금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죠.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